자, 진도 나가자 이제. 자, 일단 남아있는 게 식세우기랑 뒤에 연립 2차 부등식이랑 연립 2차 부등식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일단 쉬는 시간 전까지는 식 세우는 것만 할 거예요. 하고 문제 좀 풀었다가 다시 쉬는 시간 했다가 그리고 뒤에 있는 또 나머지를 쭉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간이 오늘 길게 하기 때문에 개념 수업은 싹 다 할 거야. 그리고 아마 그래도 시간이 남을 텐데 최상위도 조금 할 거야. 사각형의 성질. 그거를 뭐 뒷시간에 할지 4시간 있어 할지 수업할 때 할지는 조금 이따가 보자고. 자, 일단 식 세우기는 2차 부등식 개념 설명하면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개념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2차 부등식 세우는 것도 2차 방정식 식 세우는 거랑 연장선에 있어요. 자, 2차 방정식 때 니네가 이런 거 공부했죠? 이 부분을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으면 니네는 식 세우는 거를 두 가지를 세웠단 말이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수도 없이 많이 했죠. 물론 앞에 a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항상 a가 있어야 최고차항에서 봐라 라고 얘기했었고 물론 요거를 전개한 형태도 세트로 암기를 하는 게 좋다. 마이너스 알파. 자, 왜 그러냐면 고등과정에서는 너네들은 근각계수 관계를 공부했기 때문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공식을 암기를 했었단 말이지. 물론 중학교 책에서도 나오기는 한다. 이 두 식의 형태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선생님 3차방일 때는 뭐였죠? 까먹었어요. 그거는 복습할 때 얘기하자. 이건 필요 없다. 자, 2차 부등식 때에는 저거를 그대로 쓰는 건데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뭐를 체크해야 되냐면 부등식이니까 입 벌린 방향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분명히 나와 있을 것이고 해도 마찬가지로 어느 쪽으로 입을 벌렸는지가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주목해야 되는 게 자, 해의 모양과 자, 주어져 있는 식에서 부등식의 방향. 자, 부등호의 방향에 주목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해 구할 때 제일 편했던 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사이값 가지는 개념이란 말이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였을 때 시옷 모양이면 사이값 써도 된다 했지. 시옷 뒤집어진 모양이면은 반대 범위로 따지면 된다고 했죠. 작은 녀석보다는 작고 큰 녀석보다 크다. 그걸 적극적으로 써도 된다고 했죠. 근데 사실 저번에 우리 목요일날 수업했냐? 목요일날 그때 개념 설명한 거 보면은 맨 처음에 내가 얘네들한테 정리해준 게 표를 크게 하나 두 개 써줬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거기에서 봤을 때 양수일 때 제곱차항에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써줬죠? 근데 양수일 때는 사이값 적극적으로 쓰고 음수일 때는 반대로 나타나니까 막 쓰면은 좀 헷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근데 써도 되기는 돼. 왜?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데 시옷 모양이면 사이값 반대로 쓰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음수일 때 반대라고 해도 문제는 없어. 근데 그게 막 좋은 방법은 아닌데 식 세우기 할 때는 좀 써먹기는 해야 돼. 음수일 때 반대다라는 걸 써먹기는 해야 돼.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건 양수 기준으로 많이 써 있어요. 자, 해가 주어져 있을 때 2차 방정식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운다 했지. 그럼 부등식도 해가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 있어. 자, 예를 들어서 x가 알파, 베타, 자, 사이값처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이값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였죠? 양수일 때. 그럼 이거를 보고 니네가 어떻게 하냐면 식을 자, 방정식처럼 똑같이 써. A에. 우리나라 부등식의 해의 범위를 결정하는 이 숫자는 방정식의 해와 똑같다라는 거 우리 많이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쓰는 거야. A에 x-알파, x-베타. 여기까지 방정식하고 똑같잖아. 근데 부등식이기 때문에 여기 뭔가 부등호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쉬운 모양일 때 사이값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해. 자, 어떻게 하냐면 부호를 잘 봐라.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사이값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 놔야 돼. 미지수. 근데 머릿속에 이거 양수라고 설정을 꼭 해. 그렇게 한 다음에 부등호 방향도 시험 모양으로 딱 써주면 기본 세팅이 끝나는 거야. 알겠죠? 자, 왜 이렇게 하는지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합시다. 양수일 때 시옷 방향이면 사이값으로 답을 냈기 때문에 거꾸로 그냥 식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별 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게 문제 풀 때 좀 헷갈린 게 있어요. 내가 두 개를 짚어줄게. 자, 물론 이것도 전개된 형태도 마찬가지로 자, 쓸 수가 있겠지. 자, 전개된 형태 어떻게 되겠어요? A에. 자, 이거 똑같이 또 쓰면 되는 거야. 기본 형태는 방정식하고 똑같다고요.
자, 알겠죠? 똑같이 쉬운 모양으로 하고, 물론 얘는 부호가 뭐다? 양수다. 라고 세팅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딴 것도 있잖아. 작은 녀석보다는 작고, 큰 녀석보다는 크다. 자, 이거는 우리 초고차항에서 마찬가지로 양수일 때 시옷 반대 방향인 거 우리 알고 있죠? 자, 그럼 그대로 쓰는 거야. 자, 요것만 쓰자, 이번에는. 자, 그럼 이렇게 하겠다. x-알파, x-베타 쓰고, 자, 양수일 때 기준으로 부등호 방향이 시옷 반대 방향일 때 전해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초고차항에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양수라고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하겠다라는 거야. 자, 이거 전개된 형태도 똑같겠죠, 그러면은? 네. 자,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라. 은근 어렵진 않은데, 식 세우기 문제에서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건 아무래도 뭐겠어요? 부등호 방향 잘못 세워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니까 원칙. 파란색 글씨에 꼭 주목을 하자. 해를 보고, 식을 세웠을 때 부등호 방향에 딱 세팅을 맞춰가지고, 설정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봐봐. 이런 게 있어. 2차 부등식인데, 자, 식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 녀석의 해가 이렇게 나왔어. x 아이고 여기 종고가 있다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든지, 자, 이번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a랑 b를 한번 찾아버려. 기본 예제라는 거는. 자, 그럼 부등호의 방향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자,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건 양수 기준으로, 최고차항에서가 양수 기준으로 시옷 반대 방향이면 작은 녀석보다 작고 큰 녀석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지. 자, 그럼 일단 A가 뭔지 모르겠는데 2차 부등식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얘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죠? 네. 이건 알죠? 자, 그 다음에 부호를 따줄 수 있는 게 양수일 때 기준으로 이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A의 부호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걸 일단 설정을 좀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해가 닿은 것 같다고 했어. 그럼 아까 쓴 대로 또 하는 거야. 해를 보고 나서 식을 만들 수 있는 게 요 녀석의 모양을 갖는, 해의 모양을 갖는 식을 설정을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A에 x-알파, x-베타 라고 해놓고, 자,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야 돼? 양수일 때 기준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내가 A가 양수라는 걸 찾아냈었잖아. 그럼 양수 기준으로 봤을 때 시옷 반대 방향이 돼야지만 다음과 같은 해가 나온다는 걸 식을 세울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관계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건 이 식의 해가 요거라고 했는데 나는 얘만 보고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세팅을 했지. 그럼 앞과 뒤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랑? 이거 같아야겠지? 같은 식이 돼야 되겠지? 자, 따라서 마치 식이 같다라는 게 동치 개념처럼 그냥 노란색 미술식에 서로 같다라고 그냥 식을 세우면 끝나는 거야. 자, 한번 봐라. 한번 쓸까요, 그냥? 자, 요게 얘랑 같은데 이거 그냥 전개를 해버려. 그러면은 AX에 주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맞니? 네.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저 두 식이 같았는데 좌변변 같다가 항등식이었던 거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항등식 풀 때 풀이 방법 뭐뭐 있었어?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RPF 복습도 했어 우리. 조금 됐지만. 자, 그래서 그냥 개수 비교를 하는 거야. 초고차항 개수는 이미 같으니까 뭐 볼 것도 없고요. 자, 1차항의 개수 보면은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A니까 A가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4 그냥 지금 마이너스 AX와 마이너스 4X는 4하고 자, 4가 되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A가 B가 되는 A. 거죠? 네. 자, 그럼 4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8이니까 B가 마이너스 8이. B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네. 자,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식을 세우겠다라는 거고. 자, 이건 너무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조금 헷갈리는 거 하나 해보자. 식 세우기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는 초고차항 개수가 다 이렇게 문자야. 알겠지? 자, 문자가 써있으면 부호에 예민하다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자. 자, 이번에는 식이, 이거. 주가 때 뭐 했냐?
집에서 놀았나? 여행 갔어요. 토요일은 비 와가지고 뭘 하지를 쌤, 짚라인을 타려고 기다리는데 2시간 기다린 다음에 1분도 안 돼서 짚라인을 타고 끝났어요. 토요일날 비안 못해. 오죠? 토요일날부터 비 안 오죠? 아 근데 토요일날 비 아침에 온다고는 했는데 아침에만 오고 날씨가 토- 흐리긴 했는데 비는 안 왔어요. 그 바다에서 무슨 도령은 안 왔어요, 비가 아예. 뭐 탔어요, 뭐 재밌는 거. 그래. 그냥 토요일날 그냥 집에서 밖에 안 놀아요. 나가고 집에서 뭐 이렇게 게임을 그거 해가지고 그 이렇게 바다 이렇게 밑에서 배가 끌어주는 바나나부터. 그거 하는 거 뭐지 그거. 아, 일요일은 아니, 중간고기 그거 가서 말고. 아 뭔지 알아, 대충 뭔지 알아. 알았어. 스키 사려. 아니 스키는 아니었어. 수상 스키. 알았어, 자, 사려. 자, 봐라. 자, 이게 좀 헷갈린다. 보시면, 자, 이 녀석이 해봐. 자,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A랑 B를 한번 찾아보래. 자, 비교 한번 해볼래, B를. 자, 일단 부등호 방향을 보시면 쉬운 모양이죠.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일단 사이값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사이값이 나왔지. 그럼 어떻게 한다? 똑같이? 얘가? 양수. 자, 일단 최고차항계수가 마찬가지로 양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요 녀석을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을 적어보면서 마찬가지로 세우는 거야. 자, 그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때 기준으로는 자, 이거 x-알파, x-베타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a라고 놔야 되는데, 자, 아까 말한 대로 a가 양수인 거를 찾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 거야? 양수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야. 자, 비슷해, 그러면은. 자,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식의 해가 얘가 됐을 것이고, 해를 보고 이 식을 만들었으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있는 식과 내가 만든 식은 같은 식이 돼야 되겠죠? 네. 자, 부등호 설정 안 했다. 쉬운 모양일 때 사이값이라는 거 양수 기준으로 쓸 수 있잖아. 네. 자,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세팅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해보자. 자,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자, 또 정규를 해. 자, 어떻게 돼요? 일단, x의 제곱. 자,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지? 6 마이너스. 얼마냐? 6분의 7. 7이 3, 2, 3, 7이니? 네. 자, x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이렇게 되냐? 자, 그럼 전개했을 때 마찬가지로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1차 항계수 b가 뭐랑 같아야 돼요? 요거 전개됐을 때 마이너스 6분의 7a가 되나요? 네. 맞나요? 그 다음에 상수항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분의 1 a랑 같아야 되겠지. 자, 여기서 a가 나오네? 맞나? 6이 자, a가 얼마? 6. 6이고 여기다가 그래서 B가 마이너스 7이 7이에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해를 구하겠다. 제 미지수를 구하겠다라는 거야. 자, 됐죠? 그럼 부등호 방에 좀 뒤틀렸을 때 푸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 유형 플러스 내가 해줄게. 자,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 지금까지 풀어진 예제가 니네 나중에 뭐 학교 시험 문제? 시험 보려면 한참 멀었지만 저런 건 안 나와요. 지금 하는 게 더 많이 나오지. 자, 요거 하나 더 얘기 안 해줬구나. 자, 요거 얘기하고 가자. 자, 요것도 있는데 어떤 2차 부등식의 해를 봤더니 x는 알파라는 만약에 해가 나와. 야, 우리 2차 부등식 풀었을 때 마찬가지야. 우리 표 큰 거 2개 그려줬을 때 여러 가지 써줬던 것 중에서 해가 방정식의 해처럼 나왔던 케이스가 몇 개 있었지. 뭔지였냐? 최고차항에서 양수일 때 기준으로 보면은 자, 잠깐 복수 좀 됐잖아. 자, 그럼 어떻게 됐었냐면 얘 편의상 fx라고 하자. 요거는 그럼 2차 함수가 x축하고 위치 관계를 따져봤을 때 함점에서 만난 상태에서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됐으면 해가 자, 여기 알파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이걸 알아야지 저걸 거꾸로 추측할 수 있거든. 잡고 나갔다? 자, 부등호 방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에 아, 있던지 만난다잖아. 위에 있던지 만나는 건 전 범위에서 다 되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다 되어 있지? 맞니? 그럼 반대로 모든 작건을 갖다가 되면 어떻게 돼? 작은 건 밑에 그려진 건 없지만 만날 때 같을 때가 알파일 때 딱 한 번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다 방정식처럼 그냥 x를 알파라고 나타나지. 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자, 그럼 거꾸로 방정식처럼 해가 알파 하나만 나타났을 때 일단 방정식 때 또 떠올려. 니네 2차 방정식에서 x는 알파 이렇게 중분 나타나는 건 완전 제곱식일 때였죠? 완전 제곱식이었 때 말이야. 그래서 말이 이렇게 안 돼요. x-알파의 제곱이라고 완전 제곱식을 쓰고
당연히 초고차항에서 모르니까 뮤지스 쓰고 그 다음에 부등호 설정만 잘하면 되는데 이게 답을 내줬잖아. 작거나 같다 할 때 방정식처럼 해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자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다음과 같이 세팅을 한다. 물론 이 녀석의 부호는 당연히 양수일 때 기준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하나 더. 자, 이런 것도 있었죠. 하나 빼고 다 되고도 있었죠. 그거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작다. 요 그림 갖다가 보자. 요 그림일 때 설정됐었는데 그때는 아니구나.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면 됐어요? 다 해가 헷갈리면 작다 하면 어떻게 돼? 아, 밑에 그려지는 게 없잖아. 아무것도 그러면 해가 없다지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예. 왜? 알파일 때 빼고로 다 위에 그려져 있으니까 알파 빼고 다 되지. 알파 빼고 다 돼. 그럼 부등호 방향이 이번에 크다가 돼야 되는 거야. 자, 똑같아요. 그래프가 마찬가지로 x축하고 접한 구조가 돼야 되니까 a의 x-알파 쓰고 이렇게 쓰고 나서 부등호 방향만 어떻게 하면 돼? 크다. 이렇게 식 세우는 거 보니까 또 뭐가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 그래프가 중요하다. 위치화 부동식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뭐라 했어? 그래, 사이값이 아니라 그래프. 그러니까 헷갈리면 무조건 그래프를 하나씩 그려보는 거야. 대부분 저렇게 하면 다 풀린단 말이지. 아우. 자,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려고 한 것 좀 해볼게요. 자, 보시고. 자, 식 세우기 중에서 아무래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잘 봐라. 2차 부등식하고 x축하고 위치관계 말고 선생님이 그 표 그려줬을 때 이런 것도 있었죠. 어떤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하고 위치관계가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위치관계를 마찬가지로 표 하나로 설명을 해줬었어. 자, 그 얘기인데 그때 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다 똑같다. 표를 암기하라고 하지 않았지? 그림 그려서 그때그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만약에 자, 두 점에서 만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고 자, 2차 함수가 fx고 정체모를 직선이 gx. 자, 잘 봐.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다 보니까 옛날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 얘들아, 니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단어 공부했을 때 아직 RPM 복습은 안 했죠? 했을 때 방정식에서 자, 기억 하나 볼까? 자, 맞추면 500원? 그 정도는 아니고. 안 맞춤. 자, fx는 뭐 아는 것처럼. 못 맞춘. 자,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실근 두 실근. 자,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해석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었냐면 그냥 얘기해 줄게요. 자, fx는 gx라는 것의 해가 실근이 다음과 같다는 얘기는 어차피 이건 방정식인 거잖아. gx를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fx-gx는 0이라는 녀석의 두 실근이 알파 또는이라고 써야 되는데 자, 베타와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알파랑 베타를 두 실근으로 가질 때 두 근으로 가질 때 식 세우는 아이디어를 우리는 어떻게 세웠어요? 자, 초고차항에서 모르니까 a라고 놓고 x-알파, x-베타 이렇게 식을 세웠죠. 그게 뭐냐면 자, 요거를 두 실근으로 갖는 방정식이란 말이야. 자, 그럼 똑같아. 아까도 부등식 세웠을 때 문제와 식과 해가 주어져 있고 해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서 둘이 같다라고 맞는 것처럼 얘도 얘의 해가 요건 자, 요거죠? 요것의 해가 요건데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식을 만들었으면 결국엔 요 식과 요 식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앞뒤를 연결한 거란 말이야. 자, 따라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얘는 얘입니다 해서 결국은 fx는하고 정리하면 a의 x-알파, x-베타 해놓고 gx를 다시 좌변에서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야. 그럼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fx라는 2차 함수식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계산할 수 있었어. 이게 2차 함수와 방정식 단어를 했던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이게 또 나와. 지금 내가 계속 왜 방정식 떠드는지 알겠어? 식의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다라는 걸 니네가 동질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다 써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이게 시험 문제가 훨씬 잘 나온다고 했죠? 그럼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2차 부등식 정확하게는. 자, 그래프 보면서 이제 해보면 돼. fx랑. 자, 어떤 해가 알파, 베타 사이입니다. 이 녀석 얘기하는 거야, 이 녀석. 그래서
자, 그럼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보시면 이거라 알파와 베타 사이에 x가 낑겨 있다라는 게 어떤 부등식일 때 저 해가 나올 거를 그래프를 보면서 추정 한번 해보죠. 알파하고 베타 사이의 구간을 보시면 여기 아니야, 여기. 그럼 fx가 gx보다 더 밑에 그려져 있죠. 밑에 그려져 있죠? 그럼 이 녀석은 누구의 해냐면 fx가 gx보다 작다의 해가 되겠네. 이해됐어요? 그래프 보면서 추정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해가 이거라고 했잖아. 이 녀석의 해가 이거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 녀석을 해를 가는 2차 부등식 세우는 건 아까 했어. 어떻게 했었냐면 A에 x-알파, x-베타라고 해놓고 자, 사이값은 최고차항에서가 양수일 때라면서 그래가지고 부등호도 사이값 시험 모양이 되게끔 아까 했던 거지. 이해되냐 무슨 말 하는지? 그러면 얘도 이거 다시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fx-g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이항해도 되죠. 이항한 거 아까랑 똑같지 않아? 이항했잖아. 주어져 있는 해를 보고 내가 새롭게 또 식을 세웠지. 그래서 최종 과정은 선생님이 뭐라고 이끌어냈어요? 처음에 주어져 있던 식과 내가 새롭게 만든 식이 같은 식이 돼야 된다면서 빨간색 미술 지을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둘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f x라는 식 자체가 이거 다시 는입니다 라고 정리했을 때 gx까지 우변으로 넘기면 방정식뿐만 아니라 부등식에서도 2차 함수 식 세우기가 식 찾아내는 게 똑같이 계산이 가능해요. 방정식에서만 나오는 개념이 그래서 아니야. 자, 알겠니? 이거 이따 유형에도 있어. 유형. 자, 그럼 봐라. 노멀한 문제와 헷갈리는 문제 두 개만 한번 해보자.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차 함수지? 네. 자, 2차 함수가 직선 1차 함수보다 위에 그려져야 되는데 자, x의 범위가 다시 말하면 해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자, 그게 사이값처럼 마찬가지로 나와 있어요. A랑 B를 찾아보라고 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위에 있다는 얘기는 부등식에서는 위에 있다라는 그래프에서 위에 있다가 부등식에서는 더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우리가 알까?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의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이렇게 커야 되는 거야. 예.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부등식이 만들어져. 그걸 한번 그냥 더 써볼게요. 플러스 ax 플러스 자, 요게 y는 직선보다 플러스 2보다 크다. 자, 요거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의 해가 요거라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2차 부등식이잖아. 네. 근데 그 녀석의 해를 준 거야. 근데 식세우기 내용에서 이거 얘기하는지 알겠지? 반복적이야 지금 계속. 알겠어요? 그럼 해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식을 세우는데 요걸 일단 한번 정리하고 식 세우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양수일 때 사이값 적극적으로 쓰고 음수일 때는 조금 쓰는 거는 약간 좀 말렸어. 상관은 없지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실전적으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방정식도 니네 마찬가지인 게 야, 인수분해 같은 거 하거나 했을 때 초고차항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니?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넘겼죠? 그렇죠. 그 부호 처리해서 인수분해 하지 않았어? 근해 공식도 비슷했단 말이야. 발음이 안 돼요. 오랜만에 수업하는 거나. 마이너스를 넘겨서 계산했다고. 그럼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사이값은 나 극도로 싫어한다 하지만 쓰긴 써야 되거든. 그럼 기왕 쓸 거면 양수를 정리해서 쓰란 말이야. 이해했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봐봐라. 2항에서 정리하면 x의 제곱 자 1-ax 플러스 2-b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우변으로 넘겼어요. 우변으로 맞지? 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해가 요거인 거야. 근데 맞춰보니까 뭐가 좋냐면 첫 번째 너무나 반가운 뭐 그렇게 의도하긴 했지만 최고차항에서가 양수이고 시험 모양이니까 사이값으로 해가 나온 거랑 모양이 어때요? 딱 맞죠. 그리고 뭐 이런 류의 문제는 개념상 일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맞으면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정리는 좀 해줘야 된다. 정리. 알겠죠? 그럼 이 녀석애가 다음과 같으니까 바로 나는 저의 해를 보고 식을 세울래. 자 원칙은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A라고 놔야 된다고 했다. x-알파, x-베타 이렇게 식 세워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사이값은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일 때라고 했으니 자, 이 A는 당연히 원래 양수가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동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돼야 되겠네. 자, 그럼 이전에 예제와는 좀 다른 건 이번에 내가 찾아낸 이 식은 최고차항의 수가 1이 나와 있잖아. 네. 그럼 얘가 1인 거야.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사실.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거 필요 없는 거야. 자, 그 다음부터 똑같아. 결국엔 문제에 주어진 식과 내가 찾아낸 식은 같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까처럼 또 항등식처럼 4변 5변 비교를 한다. 자, 전개하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4이 돼야 되겠지? A가 5 5. 그 다음에 요게 3이 돼야 되겠지? B는 마이너스 자,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야. 자, 할만해요. 막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 다음 자, 그러면 이 정도도 시험 문제 나오고 얘들아 여기서 좀 귀찮아지는 게 그게 이제 앞에 있는 내용 다 통합해서 나오는 건데 자, 이거 좀 지우고 하자 이번에. 야, 위에 써준 게 결국엔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식 세우기를 통해 가지고 얘도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2차 함수 찾으세요 공식이 돼버렸고 얘도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2차 함수 식을 찾아내는 어떻게 보면 공식 안에 공식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한번 연습해 보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우리 교재에 보니까 없더라고. 그러니까 잠깐 노트 정리할 때 잘 써놔. 자, 어떤 fx라는 관계식이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돼요. 2차식 구조죠. 자, 일단 우리 입장에서 반가운 건 최고차항 개수를 오픈해줬다는 게 상당히 좋은 거지. 하나 그냥 알려준 거니까. 자, 그 상태에서 gx라는 1차식이 있는데 얘가 x 플러스 1이래요. 물차 함수죠, 이거는 그러면. 자, 그랬을 때 fx가 gx보다 작다. 이 녀석의 해가 이번에도 사이값처럼 나왔다. 자, 근데 이번에는 개수를 찾으세요가 아니라 식 전체를 그냥 찾아보세요라고 나왔어요. 자, 위에 거 보면서 한번 해보자. 자, fx가 gx보다 작다는 해가 다음과 같으면 똑같아요. 이 녀석의 해를 갖는 부등식을 세울 수 있겠죠. 어떻게 나요? a에 x 마이너스 알파, 아이고, x 마이너스 베타 라고 놓고 원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시험 모양이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자, 이해됐어요? 근데 이 녀석의 해가 다음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굳이 정리하면 f x 마이너스 gx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계속 반복적이지 않나요? 결국엔 얘가 얘랑 또 같아야 되겠네. 이해됐어요? 과정 알겠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잘 생각. 이항한 식이 있잖아. 이거 2차식이라고 적혀있지. gx는 1차식이지. 얘들아, 그러면 1차식에는 당연히 2차항이 없잖아. 그럼 이거 전개했을 때 만들어지는 2차항이 a x제곱인 거 알겠어요? 그럼 그 녀석은 당연히 출처가 어디 있어? 여기서 나왔겠지? 2차식이니까. 근데 그 녀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래.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a는 1이에요. 그렇죠. 필요가 없어. 이해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여기 있는 a는 무조건 요 녀석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 지우는 거야. 됐니? 그럼 자연스럽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딱 되죠. 자, 그 방금 선생님이 세팅했던 최고차항의 수 양수인 것까지 문제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정리하는 거야. 그럼 결국 녹색 밑줄 친 게 같은 식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전개해봐. x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죠. 그리고 gx는 위에 또 써있잖아, 이번에. 써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항해가지고 정리만 해주면 대입을 해야 이항해서. 자, 그냥 한번 쓰고 할까? x 플러스 6 자, 이거 빼면 되겠지. 이항했으니까 플러스 gx죠? 이거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자, 저렇게 식을 찾아내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됐죠? 이게 약간 심화야, 그러니까. 약간 심화. 근데 학교 내신 나뉘는 정도 자, 되는 거라는 거. 자, 식 세우는 얘기는 다 했고, 우리 저번에 숙제 나간 거 중에서 저기 풍산제 절대값 푸는 거 한 페이지 있었죠? 예. 다 했냐, 근데? 다 풀었냐? 풍선가요? 풍산제 막 다 풀었냐? 마지막 페이지에 그 절대값 선생님이 그냥 따로 책에 있는 거 풀어줬잖아. 예. 응. 그거 몇 개만 좀 하고 문제풀이 하자 이제 바로. 예. 자, 왜 그러냐면 절대값 계산하는 건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정말 애들이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직업들은 얘기해도 그래도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자, 그거 연습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라떼는 있더라고요. 개념은 끝이 아니네요. 이거 하면은 끝은 아니지, 다 안 했어. 몇 가지 있어요, 네. 10 넘을 것 같은데. 다음 게 중단이 끊어져서 다시 1번부터 시작되는데. 일단 지금은 몇 가지 있어요. 지금 몇 가지? 이게 끝이에요? 이거 하고 이제 문제 풀어주실 거예요. 질문 받아요. 아, 언제 시죠? 자, 이거 책에 있던 거 비슷한 거예요. 자,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 풀이가 하나가 아니었다? 자, 어떻게 됐었냐면, 원칙적인 풀이는 범위 나누기죠? 자, 어떻게 범위 나누냐? 절대값만을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가 0이기 때문에, 자, 범위는 요 숫자보다, 자, 작을 때와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범위로 나누어서 풀었었지. 하도 많이 해서 잘해야 돼, 이런 거는. 자, 그럼 절대값이 안에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음수이기 때문에 계산됐을 때 마이너스를 달고 튀어나오는데 문제에 있는 마이너스와 상쇄가 되겠네?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밑에 있는 건 절대값 기호만 없애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둘 다 이수분해 될걸? x 플러스 5가 되고 x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맞니? 자, 그러면 부등호가 반대 방향이니까 자, 마이너스 5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다. 이렇게 찾으면 되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되나요? 자, 되네요. 그렇네요. 자, 그래서 자, 했을 때 자, 얘도 시호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든지 5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지? 마지막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였어요? 노란색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체크했어야 됐다. 자, 그럼 0보다 작다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요건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는 이번에 요게 안 들어가죠. 자, 그럼 최종답은 요것 또는 요거입니다 라고 쓰는 게 답이었죠. 자, 한번 했던 거죠. 자, 근데 다른 풀이는 뭐가 있었냐면 일단 이 문제도 사실은 2차 부등식은 내가 그래프를 통해서 절대값 계산하는 거는 안 해줬었지? 저번에도 그냥 식 계산하는 거밖에 안 했는데 사실 이것도 얘네 예전에 그 절대값 그래프 빨리 그리는 거 기억나세요? 내가 아직? 예. 소금쟁이 돌연들이 막 헬멧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2차 함수. 그걸로도 마찬가지로 이거 풀 수 있기는 해. 그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잘 봐. 일단 다른 풀이는 잘 들어. 우리가 동치관계 공부했을 때, 자, 이런 거 있었어요. 절대값 x의 제곱이 그냥 요것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동치관계라고 이미 공부를 했었죠.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 x를 이렇게 치환을 해서 푸는 거예요. 자, 항상 치환할 때 약간씩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이건 절대값을 바꿨지.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절대값은 숫자의 크기가 음수는 안 되잖아. 자, 따라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서 원래는 풀이를 해야 돼. 알겠죠? 절대값이니까. 근데 왜 했느냐? 방정식 때도 비슷한 걸 했어요. 이거 치환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인수분해 되겠지? 그럼 a 마이너스 5, 자, 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자, 답을 내게 되면 작은 녀석보다는 작고 큰 녀석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지 안 되냐?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녀석은 절대값이고 원출처가 음수가 되면 안 된대요. 그럼 얘는 음수잖아.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애초부터 답이 될 자격이 없는 거야. 니네가 풀어야 되는 건 얘만 풀면 되는 건데, 자, 이거 다시 쓰게 되면은 절대값 x가 5보다 크다 이거지. 네. 근데 이거는 기본 공식이죠. 이거 1차 부등식 절대값 할 때 얘기했던 거잖아. 예. 자, 기억나야죠 이거는. 자, 잠깐 그냥 해보자. a가 양수일 때 기준으로. 자, 이거 빨리 푸는 거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a와 a 사이 값이었어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면 자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a보다 크다 이렇게 바로 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럼 얘는 네. 요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자, 따라서 어떻게 풀어요? 자, 얘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 라고 해서 아까 동그라미 썼던 그게 그냥 한 번에 나와. 자, 이해됐니?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야. 노트 필기할 때 이거 까먹은 사람은 적어라 그러고 바르냐.
자, 그럼 저걸 나는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물론 이 그래프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심한 과정이에요. 지금은. 나중에 대부분의 책에 보니까 절대값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건 수학 하과정에서 나오더라고. 근데 나는 이걸 미리 하는 이유가 얘기했잖아. 절대값이 들어간 문제는 애들이 전통적으로 어떻다? 어려워한다고. 그럴 때 니네가 이걸 타파할 수 있는 건 자주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알겠지? 어려우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하기 싫다. 아, 그렇지. 그럼 안 하려고 하니까 점점 안 본다는 거야. 당연히 더 어려워지죠. 자, 나는 저 녀석을 자, 절대값 그리고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좀 집중 좀 해야겠네요. 나는 이걸 함수로 접근할래. 그러면 똑같아. 좌변 따로 우변 좌변 따로 그린 그 짓거리를 난 또 할 거야. Oh no. 자, y는 0은 y축이 x축이겠죠. 자, 그럼 일단 좌변에 있는 노란색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똑같다.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동치 개념에 의해서 절대값을 씌워요. 그러면 절대값 그래프 2차 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절대값을 빨리 그리는 그래프 형태 네 가지는 시작은 뭐 어떻게 똑같았어? 뭐부터 했었어? 대답을 해야지. 뭐가요?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 네 가지 형태의 공통적인 첫 시작이 뭐였어?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려요. 그렇죠. 아, 쌤 500원 주세요. 그래, 이거 줄게. 네. 자, 혹시 특별모가 투선으로 마이너스 모은다. 4x 마이너스 5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이거 대답해야 되는 거야, 얘네. 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자, 이거 인수분해 하면 이거죠? 예. 그러면 인수분해 왜 했을까? x축하고 만나는 점을 그려보려고 하는 거야. 5랑 자, 마이너스 1.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방정식이 되면서 자, y에다 0 집어서 나타나는 x값은 x축하고의 교점인 건 우리 알고 있다. 왜? 그게 x절편이잖아. y좌표가 0일 때 x값이 다 x절편이잖아. 예. 자, 마이너스 1 또는 5 맞나요? 마이너스 1 또는 5를 딱 집어서 아래로 볼록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자, 이게 원함수고 원래 함수고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의 식의 형태를 원래 함수 기준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냐면 노란색은 x문자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네? 맞나요?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이거 통째로 그냥 fx라고 했을 때 원래 함수 fx라고 했을 때 노란색은 x문자에만 절대값 씌운 거기 때문에 얘는 y는 f 절대값에만 x에만 절대값 씌웠구나 라고 해서 저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복습이에요. 자, 그럼 또 떠올려야죠. x문자에만 절대값 씌운 건 빨리 그리는 게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어. 이거 빨리 그릴 수 있는 두 번째 형태였구나. 아, 그거예요? 자주 나오는 것 중에 내가 랭킹 순으로 한번 써줄 거야.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거였어요. 두 번째가 저거였어요. x문자에만 절대값 씌운 건 y축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만 물감을 탁 묻힌 다음에 y축 데칼코만이었어. 자, 기억나야 돼. 그래서 식이 왼쪽. 자, 근데 그때 준석이 엉덩이 막 이랬었나 그때? 아니요, 엉덩이는 세영이 세영이. 엉덩이였냐? 미안하다. 어쨌든 자, 저거 다 피면은 여기는 뭐가 가속한 반대로 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네. 데칼코마니가 중요하다고. 대걸 공간이. 자, 그럼 아이고 노란색으로 되는데 파란색으로 되는데 미안하다. 자, 그냥 봐라. 알았어, 알았어. X축이었던 거. 자, 잘못했어. 미안하다. 노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미안해. 자, 노란색이야, 알았지? 자, 그럼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어때야 돼요? 위에 그려져야 되니까 위에 그려지는 건 저거랑 요거랑 저거요. 요 부분만 자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죠. 예. 빨간색을 의미하는 게 요거는 5보다 큰 땅이지. 네. 교점이 있어 없어? 허용 안 하죠?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가 없으면 교점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 예. 자, 따라서 얘는 5보다 크다가 답이고 얘는 마이너스 5보다 작은 땅이죠. 아,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는 작다. 요렇게 그래프로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사이에 개념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얘가 제일 중요하겠지. 이걸 잘 그려야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는 거야. 알겠어요? 지금은 물론 이거 두 개만 해도 충분한데 나중에 하 진도 나가고 뭐 수원 진도 나갔을 때까지 따져보면 그래프 그리는 거 정말 자신 있게 해야 돼. 특히나 절대값 그래프.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기술 같은 거 풀어보시면 빨리 그리는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노가다로 그리는 건 내신 문제밖에 안 나와.
그 모의고사 출제자들도 양심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노가다로 그리는 문제를 막 내기는 않아. 어느 정도 다 원칙적인 선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겠건, 물론 수능 문제는 좀 예외적인 게 많아. 정말 지저분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얘네가 뭐 수능 보려면 5년 남았냐? 수능 안볼 거야. 4년 안볼 거라고? 뭔 철책이야 저거. 어쨌든 수능 문제 푼 것도 아니고 당장 지금 진도 나간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만 딱 하고 넘어가도 엄청나게 잘하는 거야. 알겠죠? 현재 3학년쯤 진도 나간 애들도 이거 그래프로 풀어가고 뭐 얘를 못해. 일단 이거 빨리 그리는 것도 모르는 애들도 많아. 알겠지?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 예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제 하나 더 하면 끝이에요. 쌤 예제 하나 더 하는 게 3개 푸는 거랑 같잖아요. 해주는 아니야. 그러니까 예제 하나 더 하는 게 끝이에요. 질문만 더 했잖아. 그러니까요. 질문 받고 쉬어요? 자, 질문이 없어야 돼요, 저희. 보자. 저희 질문이 없을 겁니다. 자, 이거 그냥 그래프 빼고 하자. 이것도 그래프로 하려면 좀 어려울 것 같아. 너무. 자, 얘는 원칙적인 풀이만 한번 해봅시다. 얘는 아까처럼 이렇게 동치관계 치환해서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만 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범위 나누기 하겠다. 절대값안을 연관하는 숫자가 자 1이죠. 1 집어넣으면 0되죠. 자, 따라서 x가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눠서 풀겠다라는 거죠. 요거 비슷한 거 풍선자에 있었지 아마? 그랬어요? 자, 그럼 x의 제곱, 자,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자, 그것도 넘겨.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2. 자, 그럼 시옷 반대 방향이고 됐니? 그래서 자,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똑같다.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써야 되잖아. 1보다 작다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뭐 있어요? 요거 안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1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 범위는 안 들어가지. 그럼 진짜 값은 뭐라고 써야 돼? 1보다 작다만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그냥 튀어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2x-2 이렇게 되죠. 예. 자, 이것도 인수분해 되죠. x-1, x 플러스 2. 자, 이것도 시옷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건데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정리되겠지? 예. 제가 얘들아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찾아. 그럼 이번에 이거 안 들어가지. 예. 이거는 완전 딱 똑같잖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쓰면 돼. 그럼 최종 답은 예. 다 합쳐서 써야 되잖아. 예. 자, 근데 잘 봐. 1보다 작아. 1부터 포함해서 크거나 같아요. 그럼 얘랑 얘랑 합치면 어떻게 돼요? 다 되죠. 예. 빠지는 거 없죠. 아, 1 직전이잖아. 1부터 큰 거 다 되잖아. 1보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답은 모든 실수. 모든 실수.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긴 한데 물론 빨리 그리는 그래프 형태가 되기는 해. 돼요? 그냥 대충 얘기만 하면 이거를 그냥 이해만 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이항하고 절대값을 모여주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게 되니? 아니면 이 마이너스를 이항해가지고 그냥 좌변유가 뒤집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식을 정리해서 이거 따로 그리고 이거 따로 그리는 거야. 이거 절대값, 자, 미안하다. 이거 이차함수지. 위로 볼록이잖아. 그럼 그림 그릴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이잖아. 근데 이거 그림 그릴 수 있나요? 있지, 없어. 그림은 그리지. 내가 말하는 건 빨리 그릴 수 있나요? 아니요. 빨리 그리는 공식인가요? 아니요. 아니야, 맞아. 이거 빨리 그리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기억날까 모르겠다. 저거 최고 차항 대수가 1이 아니면 빨리 그리는 거 안 된다. 이거 절대값 앞에도 1이에요. 근데 1이잖아. 근데 얘는 1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그리는 공식은 아니어서 원칙적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것도 그리면 좀 폭이 약간 좀 넉대, 폭이 약간 좁겠거나 이게 뾰족한 그림이 마찬가지로 그림 그려져. 되기는 돼. 근데 그릴 수는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랑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 잘 들어? 절대값 그래프라고. 잘 들어? 절대값 그래프가
2차함수 그래프랑 그림을 그렸을 때 절대값이 위에 그려지든지 만나기 위한 범위를 따져봐 라고 분석할 수 있겠지. 근데 그림을 그려보면 절대값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거 위로 볼록이잖아. 그래서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잘 봐. 절대값이 항상 2차 함수 그래프보다 위에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해봐.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 사실 그래서 절대값 부등식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편한 경우도 꽤 많아.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빨리 그리는 거 숫자만 내면 이거 일일이 다 계산했잖아 지금. 물론 알 수 있어야죠. 근데 그래프를 빠르게 판단하는 게 나중 봤을 땐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얘도 사실 비슷해. 근데 애들이 이건 안 하죠. 아까 얘기했잖아. 그림 그리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근데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얘랑 이거 2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아 선생님 4개까지 힘든데요? 그럼 2개만 하세요. 높은 확률로 2개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2개는 잘 안 나온단 말이야. 나머지 2개 뭐였어? 기억나냐? 네, 소금쟁이랑 그게 소금쟁이였냐? 예. 그 다음에 x랑 y 문자의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2가지가 더 있었지? 저게 얘는 잘 안 나와. 근데 얘랑 얘는 진짜 잘 나온다. 저거 2개는 꼭 가지고 있으라. 풀다 봐도 나오잖아. 자, 알겠죠?